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남북 소위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오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가지고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최고위급 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자고 회담을 제의했는데 바로 오후에 즉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제의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통지문이 오기를 딱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과 수석대표로는 북한에는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데, 리성권은 그 직급상 한 국장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장관이 북한의 국장급과 만나는 이런 식의 격에 맞지 않는 회담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정상회담이란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 쓰고 있는 문법상 그리고 헌법상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아요. 정상이라는 것은 서미트, 대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은 한반도에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장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도 아닌 지멋대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정은을 정상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이것은 국가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헌법상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정상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않고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해요. 북한이 오히려 용어를 정확하게 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걸 평양회담, 문김회담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어제 일어난 사건만 보면 압니다. 리용호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란 의회 의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핵기술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전해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 놓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부르는 식의 모양새를 갖추는 게, 이게 이런 회담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더욱더 굳힙니다. 더구나 희한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 트럼프가 화가 나서 싱가포르 회담 안 하겠다고 취소한 직후에 김정은이가 연락을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판문점의 북한 측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른바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답니다. 거기에는 과연 기록이 있는지, 배석자가 누구였는지, 배석자는 있었겠지만 그 기록이 있는지, 그걸 회담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밀담으로 봐야 하는지. 그런데 제2차 정상회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평양에 갈 이유가 없으신 거 아닙니까? 북한 측에 갔으니까, 북한 측에 가서 회담했으니까 이번에는 서울로 가야죠. 그래야 균형이 맞추는데, 또 북한으로 간다, 평양으로 가면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고, 서울로는 단 한 사람도 못 불렀어요. 한 분도 못 불렀습니다. 이게 외교 관련으로 보나 뭐로 보나 대한민국이 마치 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른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아주 격식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반국가단체 수괴로 대우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로 동등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때라도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양에 또 세 번째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그 모습에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정통국가라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굴종적 회담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김정은 3차 회담을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만약 한다고 하면 날짜입니다. 9월 9일이 북한에서는 공화국 창건 이번에 70주년 기념일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존재로 격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북한의 공화국 창건 기념일에 간다면은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는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본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실수는, 대실수는 치명적 실수가 되겠죠. 안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전대협 출신 운동권의 성향을 보면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서진에게 휘둘린다면은, 더구나 전대협이 주사파 조직인데 주사파는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과연 김일성주의 운동을 한 약 30년 전의 그 모습이 바뀌었느냐에 대한 확신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타라오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정부 요직을 1980년대의 주사파 출신들로 채웠는데 이들은 주체 신념으로부터 전향하였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과거를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문 대통령의 낮은 단계 연방제 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이 주체혁명이 아닌지 합리적 우려가 있다. 주체혁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미국에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3차 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닌 이유는 한 10개쯤 됩니다. 첫째, 김정은이 4.27, 6.12 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만날 이유가 없죠. 약속 안 지키는데 왜 또 만나줍니까? 만나주는 것 자체가 이미 북한의 손을 들어준, 김정은의 손을 들어주고 김정은의 심부름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5월 말 판문점 북한 지역에서 두 번째 만남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김정은을 서울로 부를 때입니다. 세 번째,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을 때 방북하면은 제재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있고 한미동맹의 갈등을 부르게 됩니다. 네 번째,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건이 지금 어떤 결말을 보일지, 아니면 확대될지, 아니면 관련된 한국의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달을 일으킨 범인을 이 시점에서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해체를 향한 관문임을 문재인 대통령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평양에 가면은 바로 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하는 종전선언에 또 합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달라고 압박할 것이 틀림없는데 김정은이가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중재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이제 카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곱째, 만약 북한의 공화국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에 맞추어 방북하면은 북한 정권을 한반도의 정통 국가로 공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부하가 아닙니다. 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는 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 형식과 내용을 잘못 정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은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모습,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결별해가지고 김정은 측에 서는 모습이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열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전해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조건 없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다든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김정은이가 말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주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제 안 믿게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볼턴 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1년 안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나러 가야 될 이유는 정권적 차원에서는 있을 것이에요. 우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지난 2년 동안의 27% 인상에 반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저항권 행사 차원의 이 반발이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계속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또다시 평양에서 가가지고 친정권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쇼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냉담해졌습니다.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중자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